네, 오늘 장 마감 1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한 상위 종목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미코바이오메드 여전히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 박스바이오 저희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 종목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터치한 이후로 계속 두툼하게 매수의 호가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요. 테라사이언스도 29.15% 올라주고 있어요.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우리는 뭘 봐야 될지 장 마감 직전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재바가 굉장히 강하고 오늘 알루미늄주들도 좀 강하네요.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도 강한데 시장에서 봐야 될 거 뭐가 있는지 첫 번째로 데브시스터즈 보겠습니다. 대륙을 공략해라. 대륙 공략 본격화에 오늘장 주가가 두 자릿수로 상승을 보여줬는데 추가 상승 여력도 있는지 두 분의 의견 볼까요? 5로 일치가 됐고 데브시스터즈 하면 쿠키런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쿠키런 이제 아기자기한 쿠키가 이제 달려가는 게임을 보통 많이 떠올리실 텐데, 네. 오늘 게임주에서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관련해서 먼저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0일 날에 이제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가운데 중국 내 매출이 반영한다는 소식에 오늘 이제 한 15% 정도 급등이 올라갔었는데, 게임주들이 사실 지금 주가 추이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분쟁 이슈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챠 게임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신작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보다는 이런 게 조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게임주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자 판호 발급이 있는 뭐 넷마블이나 넥슨 게임즈 같은 게임 위주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제 쿠키런 이제 유명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연평균 매출이 한 1 기준으로 한 1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 보통 게임이라고 하면은 남성 위주의 게임이 좀 더 많았는데 중국 내에 조금 지금 매출 비중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여성 비중이 조금 높은 게임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서 이러한 부분의 파이를 조금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이제 쿠키런 오븐 스매시라는 게임이 신작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작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일봉상 120일선을 터치를 하고 이평선 정리하면서 지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조금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5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흐름도 나쁘지 않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가 사실 좀 흐름이 좋다가도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어서 이걸 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중국 판호의 한국과 이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오픈이 되고 있는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 주가가 크게 이제 상승을 하는 시기가 이렇게 판호 발급을 했을 때 그리고 게임이 새롭게 출시됐을 때 이 두 번에 걸쳐서 조금 긍정적 이벤트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게임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인 이 중국이 오픈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크게 상승을 한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넥슨 게임즈 위주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 수에 뭐 게임주뿐만 아니라 엔터주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측면으로도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해서 데브 시스터즈는 오늘 두 분의 표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어서 원전주로 가볼게요. 뭐 게임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다 말다라고 했는데 원전주도 그래요.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은 정말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는데 거의 평소에는 가다가 말다가 그러고 있거든요. 이번엔 겨울잠 깨어날 수 있을지 두 분의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원전주도 5를 받았는데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한전이랑 영국의 그 원전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었거든요. 원전주는 뭘 봐야 될까요? 근데 또 조금 움직이고 다시 말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도 원전주를 좋아해서 작년에 한 2번 정도 우리 마감을 산다 코너에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려고 하다가 또 멈추고 맞아요. 또 제가 얘기를 하면 또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지 않아야 하나 싶다가도 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오고 하니 이 부분도 다시 또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자흐스탄이 크롬 매장량 세계 1위로 이외에 풍부한 핵심 광물 구국인데요. 이제
12조 원 규모의 이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 선정을 앞둔 상태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이 4개의 그 국가가 경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또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해서 원전에 대한 수요 당연히 증가할 전망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입시에 따라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횡보를 했다가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전을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이 이제 2차 전지 쏠림에서 조금 반도체, 바이오 순환매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원전도 순환매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이슈에도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같이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월에서 또 이제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내한을 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니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G2 파워, 뭐 BHI 이 정도 위주로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원전주는요,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의 소리도 세고요. 그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도 세고 뭔가 좀 접점을 잡기 힘든 대표적인 섹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도 원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가동을 해야 되냐라는 네. 이슈도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조금 심한 거는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좀 국가 정책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어느 쪽으로 조금 이제 원전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저는 우선으로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과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슈가 지금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형국이 언젠가는 조금 시세 분출로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면서 좀 더 겨울잠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이번에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5 의견 받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무상증자 결정에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올랐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호재일 수도 있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주가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기에 오늘 윗꼬리가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두 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주시죠. 5를 주당 3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주주가치 재고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 위직 스튜디오도 예전에 그 메타버스 열풍 때 막 올랐고 그 이후로 잠잠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이번에 좀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무상증자 결정 이제 한 주당 3주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오늘 주가가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먼저 조금 접근을 하자고 차트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게 보면은 지금 121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조금 강하게 돌파를 해서 지지하는 라인을 조금 체크를 하고 들어가도 조금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차트적으로는 그런데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은 사실상 이제 주주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뭐 자본금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제 주가 이제 개수만 조금 변경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보통 과거 흐름을 보았을 때 이제 권리락 이후에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이제 심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도 변동폭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조금 예상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무증을 했을 때에도 실적이나 이런 게 조금 탄탄하냐를 봤을 때 보통 이제 VFX, 뭐 메타버스, OTT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조금 묶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실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도 2022년도 실적이 이제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 영업이익은 지금 꾸준하게 좀 적자가 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적자가 나고 있는 모습 보았을 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거가 앞으로 OTT나 아니면 영화 시장에서 조금 더 잘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변동성은 확대가 되지만 앞으로의 이제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저는 좀 X 의견을 드리고 싶다는 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동성 확대되고 이걸 끝까지 내가 주가 상승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X 의견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또 빠르게 마감해 살 종목도 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위주로 볼까요? 키워드는요. 전자담배 그리고 렛츠고 삼성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렛츠고를 왜 붙였을까? 좀 궁금한데 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렌텍. 이 전자담배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이 한 2개, 3개 정도, 뭐 KTNG, 네. 이렌텍 정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더 있긴 한데 오늘 제가 이제 들고 온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담배 이외에도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가시적으로 매출도 조금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제가 조금 들고 나왔는데 일단 기존의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케이스랑 뭐 TV 프레임, 이제 IT 기기 배터리 쪽으로 조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전자담배랑 이제 ESS, 그다음 모빌리티 배터리 팩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이제 다각화하고 있고 이제 재무 상태표적으로도 조금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KTNG가 벤더 다변화 전략으로 관련형 전자담배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렌텍이 릴 솔리드 2.0 수주로 이제 매출액의 한 30% 정도를 이제 전자담배 매출로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담배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담배의 먹거리는 이제 전자담배 쪽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이제 글로벌 담배 회사들도 이쪽으로 굉장히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담배 시장의 이제 3% 정도만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성이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 KTNG 쪽으로도 이제 필립 모리스 쪽이랑도 굉장히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담배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렌텍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ESS 쪽에서도 이렌텍 쪽이 지금 두각을 조금 더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국가 주도로 조금 서부 쪽에서 이제 가정용 태양광 이제 전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조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ESS 쪽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ESS를 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렌텍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화성에 4천억 정도 캐파로 ESS 2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을 해서 한 400억 원 정도 규모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완성이 되고 2023년도 하반기에는 한 1,000억 원 정도의 매출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모빌리티용 배터리 팩 쪽으로는 혼다향으로 이제 인도의 릭샤 3년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인도 여행이나 아니면 동남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3년차 오토바이를 조금 타보셨을 텐데 이제 기존의 릭샤 대비해서 굉장히 유지 비용이나 이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9년도에서는 23%, 22년도에는 48%까지 지금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사변화된 매출 시장, 그 다음에 실적으로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지금 매수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의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는 11,500원 드렸습니다. 이번에 렛츠고 삼성인데 렛츠고 왜 붙이신 거예요? 좀 갔으면 좋겠어서 네, 사실을 바람을 담아서 담았군요. 네, 네. 좀 붙여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코스닥이 워낙 질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의 이제 무거운 이 시총 상위 기업들이 정말 갈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에서 항상 좀 횡보를 하면서 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흐름도 이제 단기성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번쯤은 와야 하는 흐름이기도 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이 아니라 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자회사인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함께 이제 아키젠 바이오텍에서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세계 최대 규모인 이 송도의 이제 4공장이 가동이 전반적으로 되면은 제품 생산량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송도의 이 5만 리터 정도의 규모의 4공장이 작년 말부터 가동을 하면서 총 62만 리터의 생산 규모로 세계 CMO 시장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위인 기업, 2위인 기업과 이제 격차를 벌이면서 세계 1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공장이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증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생산 능력을 크게 증가를 시켜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모두에
모두에게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매출액 3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이제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이제 작년 자회사로 편입된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실적까지 모두 반영을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공장 전체 가동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편입에 힘입어서 이제 이르면 올해, 정말 늦어도 내년에는 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데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 5공장 증설을 결정에 대한 공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 공장 건설과 투자로 뭐 정말 8공장까지 이렇게 생산량이 더욱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캐파가 필요한 만큼 그만큼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계속 횡보 중인 게 약간의 리스크이긴 하지만 지금 시간을 갖고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 목표 주가 90만 원, 손절가 78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는 좀 가보자. 목표 주가 90만 원, 손절가는 78만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사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이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며 지수를 1% 넘게 올렸습니다. 코스닥이 890선에서 900으로 갈 때 과연 이 지수를 누가 만들어낼까 궁금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만들어낸 것 같네요.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백대현 FA, 오늘 동시효과 특징주는 또 뭘 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동시효과 특징주는 이제 EM 플러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한 10%대 정도 상승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이제 기업 그린위치로부터 200억 원 정도의 이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계약을 체결했고 납품을 했다라는 소식에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 플러스 이제 기존의 소방 관련 기업인데 최근 이제 2차 전지 업체로서 소재 기업으로서 굉장히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극재 제조 기술도 조금 확보를 하고 있고 MCN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슈와 함께 이제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EM 플러스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잘 나오고 있는지도 조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주가를 조금 트래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 다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들어왔어요. 2570.39포인트 지나면서 이번 주에 이 코스피 흐름을 보면은 건설, 철강, 조선,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게 시장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대장 여전히 갖고 가지만 미디어, 엔터, 게임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